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5.6절부터 5.6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5.5단원 복습. 글씨가 왜 이래? 시작부터. 네, 5.5절에서 배운 게 뭐였죠? 5.5절에서는 교대급수를 배웠죠. Alternating series. 네, 요거는 말 그대로 음수와 양수항이 계속 바뀌는 그런 수열이었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거. 자, 그때 교대급수 판정법도 배웠습니다. 자, 교대급수 판정법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1승 bn은 b1 마이너스 b2 더하기 b3 마이너스 b4 더하기 b5 마이너스 b6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bn에 대해서 첫 번째로 모든 n에 대해 bn 플러스 1이 bn보다 작을 때 이게 뭔 소리죠? 감소수열일 때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면 자, 이때 교대급수가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네, 교대급수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했던 다른 수열과는 조금 다르죠. 예전에 어떤 수열을 얘기했을 때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라고 해서 시그마 an이 수렴은 아니었죠. 이것은 성립하지만 그런데 교대급수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1의 n승 그걸 n-1승을 빼고 얘가 0만 돼준다면 수렴한다. 물론 이제 감소한다는 조건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수렴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했을 때 시그마 n분의 1 같은 경우는 발산이었죠. 왜? 얘는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혹은 P급수 판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 같은 경우는 얘는 완벽하게 수렴을 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제 1번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에서는 이렇게 극한값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리미트 bn이 0이 아닌 경우 발산. 그 다음에 예제 3번에서는 이제 수열도 함수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bn이 bn 플러스 1보다 작은 경우를 함수 fx로 바꾸어서 f'x가 음수다. 이거를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의 추정을 지난번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연습 문제도 좀 풀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5.5절 복습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절은 절대 수렴이란 말이 나옵니다. 5.6 펜이 왜 이렇게 됐지?
절대 수렴과 비율 판정법 and 몇근 판정법. 네. 자, 절대 수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absolute value가 나오는 거죠. 이 절대값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은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것은 각 급수의 각 항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 급수입니다. 자, 우선은 정의부터 언급을 할게요. 절대값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할 때 급수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한다 라고 한다. 처음에 나오는 딱 정의라서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또 이제 절대 수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시그마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은 얘는 절대 수렴하나요?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n분의 1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산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an이 양항급수이면 an의 절대값과 an이 같으므로 수렴할 때는 그냥 절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1승 나누기 n제곱 요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죠? 어떤 급수죠? 이거는 수렴하는 급수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이제 절대 수렴하는지도 봅시다.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모양이 돼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서 1제곱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해서 6분의 파이 나오는 파이 제곱이 나오는 수렴하는 피급수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얘는 절대 수렴하는 급수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2번에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던 조화급수, 교대 조화급수는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 경우를 정의 시그마 an이 조건 수렴한다는 것은 시그마 an은 수렴하나 but 시그마 절대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뭐였죠?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고쳐 써도 되겠죠?
그래서 교대 조화급수는 조건 수렴을 하는, 그러니까 이걸 아까 교대급수에다가 조화급수를 실수 교대급수에다가 조화급수를 얹은 거잖아요. 교대 조화급수는 조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티오렘인데, 정리. 네.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하는 경우 급수는 수렴한다. 바로 이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 판정을 하게 될 겁니다. 수열의 수렴 발산 판정을 할 때 절대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기는 거고, 정리는 한 번씩 증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그마 AN이 AN 혹은 마이너스 AN, 잠깐 제가 시그마라고 했죠. 절대값, 절대값 AN이 AN이거나 마이너스 AN이니, 자, AN 더하기 절대값 AN은 이 절대값 AN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다 시그마를 씌울 겁니다. 시그마 0이라 해봐야 그냥 0이고,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절대값 AN,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절대값 AN. 자,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하는 경우 if 절대 수렴, 그러면 얘도 수렴하죠. 그 얘기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시그마 절대값 AN도 수렴합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기 때문에 큰 놈이 수렴하는데 작은 녀석은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래서 굳이 치자면 BN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둔 것이고요. 얘가 비교 판정에 의해 수렴한다. 그러면 시그마 AN은 시그마 AN 더하기 절대값 AN 마이너스 시그마 절대값 AN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절대 수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B판에 의해서 CT에 의해서 알 수 있었으므로 수렴하고, 따라서 수렴한다. 최종적으로 AN이 수렴하게 된다. 급수는 수렴한다가 결론이 나온 겁니다. 요 결론이. 네, 그렇게 해서 증명을 끝냈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라고 써나요? 그냥 example이라고 하면 되는데, EX3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n 나누기 n제곱은 1제곱분의 코사인 1 더하기 2제곱분의 코사인 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양수 음수가 계속 나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코사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자,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라디안을 씁니다. 삼각함수는 라디안 기준.
보통은 이제 한국말로는 호도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x가 0, 그다음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다음에 2파이 이런 식인데 파이가 여러분 대충 몇이죠? 3.14 159 2 5 3 5 8 9 7 9 3 2 3 8 4 6 2 6 쭉 가지만 대충 3.xx니까 3.xx 나누기 2는 1.537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14, 그 다음에 얘는 한 4.6xx, 그 다음에 2파이는 6.28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거기다 이제 코사인을 그려보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코사인 1이라고 했는데 코사인 1이면 대충 여기 있죠. 그다음에 코사인 2면 대충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3이 나왔는데 코사인 3 같은 경우는 대충 여기죠. 그래서 이게 양함과 음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교대급수는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번갈아 가면서 한 칸 건너뛰어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코사인 2를 먼저 더하지 말고 코사인 3을 먼저 코사인 3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또 뒤에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기 전에는 함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수렴 발산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수를 공부할 때에는 일단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조금 바꾸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속 풀이로 넘어가 보면 우선은 교대급수가 아니지만 양항과 음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절대값을 씌웁니다. n제곱분의 코사인 n. 자, 그러면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그냥 양수니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코사인 n. 자, 여기다가 비교판정법을 씁니다. 우선은 자, 어떻게 해서 비교판정법을 쓸 수 있죠? 코사인, 여기가 아닌지,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대값 같은 경우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만 써줘도 충분하죠. 그래서 코사인 n 절대값 나누기 n 제곱은 n 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CT에 의해 시그마 n 제곱분의 코사인 n은 수렴한다. 자, 이게 무슨 수렴이죠? 절대 수렴입니다. 네,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정리에 의해서 시그마 코사인 n 나누기 n 제곱은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정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율 판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율 판정법은 말 그대로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누구랑 누구의 비율이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입니다. 요것 또한 아주 강력한 스킬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있을 때, 자, 얘가 어떤 식으로 좀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 l이 나왔다고 할 때 얘가 1보다 작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절대 수렴합니다. 자, 절대 수렴하면 뭐라고 했죠? 절대 수렴하면 수렴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시그마 an 플러스 1이 있고 얘 l이 1보다 크면 얘는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로 왜 4라고 썼지? 세 번째로 L이 1이다. 얘는 판정 불가예요. 그럼 아예 알 수가 없네요. 아예 그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 더 다른 방법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급수를 이제 우리 이 비율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요?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비율이 영어로 레이시오죠. 이 R을 쓰는 게 뭐였죠? 기하급수였죠. 왜 기하급수 이랬잖아요. A1분의 A2는 A2분의 A3는 A3분의 A4는 점점점은 R이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런 개념에서 한번 착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을 쓰면 되는데 네, 우선은 1번 증명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은 l이다. 자, 그리고 이 l은 1보다 작다. 그리고 자, r을 l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것으로 선택해 봅시다. 선택. 이렇게 뭐 하려는지 대충 알겠죠? 대충 감이 오죠? 자, l은 r보다 작으면서 1보다도 작다. 이런 범위에 넣어놓고 자, 그리고 따라서 절대값 자꾸 시그마를 하고 절대값하고 바꿔 말하는데 자,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은 r보다 작죠. 자, 얘를 좀 변형을 하면 이건 사실 이제 약간 입실론 델타 논증이 들어가는데 n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절대값 an 플러스 1 an r보다 작다. 자, 이런 경우에 계속 이제 절대값 n 플러스 1보다 절대값 an r이 작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r을 한번 또 곱해줍니다. 여기다 r을 또 곱해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얘는 이제 원래 l을 그러니까 다른 숫자를 곱했으면 l보다 l하고 약간 비슷한 다른 숫자를 곱했으면 an 플러스 2가 됐겠죠. 근데 이제 절대값 씌워주고 우리 절대수렴 얘기하는 거니까 r an 플러스 1 그다음에 an r 제곱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요거 r 양변에 곱해준 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넘겨보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절대값 이거라서 r보다 작은 거 물론 이제 얘는 얘보다 더 작죠. 이거는 똑같은 거다. 비율은 똑같죠. 이거 r보다 더 작은 거 이거 이해되셨죠? 그 여기다가 또 r을 또 곱하면
그러면 뭐가 나와요? 또 하나 더 쓰면 an 플러스 3 그다음에 절대값 an 플러스 2 r 그다음에 절대값 an 플러스 an 얘가 r의 세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 나갔을 때 요 부분이 계속 부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만약 이게 지금 3번 했으니까 3인데 k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r을 k번 곱해. 그러면 절대값 an 플러스 k는 절대값 an r의 k승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무슨 급수예요? 얘가 뭐 그 기하급수죠. 기하급수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의 일반항이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시그마를 씌우면 시그마 절대값 an 플러스 k가 절대값 an r r의 k 마이너스 1승이므로 얘는 그리고 r은 어떤 범위에 있었죠? r은 아까 0보다 작다고 내가 어디다 써놨더라? 1보다 작다고 이렇게 써놨었죠. l은 당연히 이제 0보다는 큰 거였고 절대값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r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기하급수이므로 수렴한다. 그러면 비교 판정에 의해서 시그마 절대값 an 플러스 k가 수렴하죠.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수렴한다. 여기까지 나왔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n이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을 했을 때 얘는 이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죠. 얘가 수렴한다는 거죠. 그럼 얘도 수렴하고 그 유한한 항은 수렴 발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절대값이 수렴. 이게 바로 절대 수렴이죠. 자, 절대 수렴을 하면 뭐라고요? 절대 수렴을 하면 그냥 수렴. 위에서 정리했던 위에서 증명했던 요 증명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유한한 항은 수렴 발산에 영향이 없다. 이걸 한번 더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어려웠지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왜냐? 절대값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결국은 l이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얘 자체가 1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0도 아닌데 당연히 발산할 수는 없겠죠.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우리 그 수열의 발산 그 수렴 얘기했을 때 일단은 얘가 수렴하는 수열은 모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었죠.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성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조차 안 지켜졌으니까 당연히 발산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 자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자 여기서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 3의 n승분의 n 세제곱이 절대 수렴하는지 물어보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비율 판정법 한번 써봅시다. 자 얘를 an이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승 나누기 an은 마이너스 1의 n승 n의 세제곱 3의 n승 여기다 절대값을 딱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도 한번 더 씌우고 또 한번 하고 그러면 3의 n승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인데 그냥 마이너스 1 되고요. 절대값 씌우면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3n 세제곱 분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죠? 3분의 1로 가죠. 자 그럼 얘는 시그마 an은 절대 수렴 따라서 시그마 an은 그냥 수렴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쓴 겁니다. 레이시오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자, 예제 5번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승 나누기 n 팩토리알 얘가 수렴하는지 판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배운 게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율 판정법을 써야 된다는 느낌이 일단 확 옵니다. 이런 거 근거가 몇 개 있는데 막 곱하기로 막 돼 있다. 지금 이거 곱하기로 돼 있는 거죠. 이것도 곱하기로 돼 있는 거죠. 곱하기가 많다. 그러면 비율 판정법을 쓴다는 느낌을 지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an 플러스 1은 한 번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나누기 n의 n승 n 팩토리알 그러면 자 n 팩토리알 n 플러스 1 팩토리알이니까 n 플러스 1만 남겠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의 n승 그 다음에 n 더하기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자 그러면 n 더하기 1에 이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우고 이렇게 남고 n의 n승 그러면 n 분의 1 더하기 1의 n승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거 뭐였죠? 익스포넨셜
정의 아닌가요? 얘가? 그쵸? 물론 리미트 시그마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2가 되겠죠? 2는 1보다 크죠? 따라서 얘는 발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율반정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쓸 것은 몇근 판정법이에요. 몇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뭐 곱하고 이럴 때 쓰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몇 급수라고 하면 등비 수열이랑 등차 수열을 곱해가지고 만드는 급수인데, 저희는 그냥 루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말 어렵잖아요. 몇 한자 한국에서 잘 안 쓰는 한자예요 요새. 자, 몇근 판정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루트 절대값 an, 얘가 l일 때 l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절대 수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절대값 an, 얘가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근 an, 얘는 무한대 혹은 1이면 an은 발산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일 때는 판정 불가. 이거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 판정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P급수, 그러니까 P급수, 아니면 교대, 아니면 비교, 그다음에 극한 비교, 그다음에 방금 배웠던 게 뭐였죠? 비율. 이걸로 넘어가야 돼요. P급수가 아니라 이제 적분 판정법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걸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3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3의 n승. 이거 너무 대놓고 n을 이게 몇근 판정법을 쓰라고 돼 있죠.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n제곱근 an 절대값은 2n 플러스 3 나누기 3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죠?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가 되면 1보다 작기 때문에 몇근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재배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재배열 얘기 언제 나왔었죠? 비율 판정법 할 때, 비율 판정법이 아니라 절대 수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되냐, 그 얘기하면서 잠깐 재배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았던 걸로 알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유한한
급수의 경우는 변하지 않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9 더하기 10까지 한다고 해서 하는 거랑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10 더하기 1 3 5 7 9 더하는 거나 둘 다 값은 55가 나오죠. 이거는 유한이라서 그래요. 무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무한에서는 자,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하는 경우 절대 수렴하면 뭐죠? 수렴하죠. 시그마 AN도 같은 합을 가진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 수렴하는 경우는 재배열이 돼요. 다른 합이에요. 근데 조건 수렴하는 경우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but 조건 수렴하는 경우 합이 다를 수 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얘 같은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ln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다가 2분의 1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ln2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항 사이에다가 0을 넣어 봅시다. 0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0 더하기 0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0 더하기 0 마이너스 8분의 1 점점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0을 계속 더한 거니까 값이 바뀔 일은 없죠. 그리고 얘랑 얘를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고 2분의 3 ln2가 나오죠. 항의 합이 바뀐 거예요. 지금 순서를 바꿨더니 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재배열을 했을 때 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끊고 이제 5.6절 연습 문제 좀 풀고 다음 단원으로